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식입니다. 저는 삼성화재에서 29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고요. 2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행을 하고 글 쓰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를 결심하고 나서 처음에 한 게 이제 삭발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어, 예상했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이러면 안 된다, 자중해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바꾼 거는 첫 번째는 제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제가 사회적으로 좀 폐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과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건지가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50이 넘어가니까 약간의 탈모 증상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 머리털 하나 살리려고 뭐 샴푸 바꾸고 뭐 약 바르고, 심지어는 집사람이 그걸 또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털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생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구 여행을 한답시고 이제 은퇴를 할 건데, 남자들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을 해야 되거든요. 말 못하고 뭐 이런 데 가서 그 머리를 깎는 것도 또 너무 스트레스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시원하게 머리를 이렇게 깎았고요. 머리를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리캉을 가지고 제가 직접 깎고 있고, 여행할 때는 이제 제가 그걸 들고 다니고 있고요. 또 장점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웬만하면 호객분들이 잘 접근을 안 합니다. 일단 뭐 이 빡빡이의 그 포스가 있기 때문에. 또 단점은 뭐냐면, 머리를 깎고 났더니 주민등록증도 바꿔야 되고 운전면허증도 바꿔야 되고 여권도 왜냐하면 생김새가 달라졌으니까 그런 번거로움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아라, 근면하라, 성실하라, 착하게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살면 누구나 성공하고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걸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30년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열심히 일한다고 그 사람이 꼭 승진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출발할 때부터 직장은 기울어진,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누구는 A 부서의 발령을 받고 누구는 B 부서의 발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개인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거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취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자기 취향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어요. 부모가 학원을 가라면 군만 않고 학원을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학교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짜진 커리큘럼대로 인생을 사는 건데, 그렇게 또 직장 생활을 한 30년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취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퇴라는 것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취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사는 게 행복입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맛있는 짬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짬뽕을 먹는 순간에 풍족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풍족한 마음이 바로 행복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취향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뭐를 채워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반면에 타인의 취향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왈가왈부하는 게 또 우리들이거든요. 산을 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그럼 뭐하러 가냐, 더워 죽겠는데 그걸 뭐하러 올라가, 그거 위험한데, 그렇죠? 그런 세태가 또 만연한 게 우리나라거든요. 타인의 취향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평가하는데 정작 자기의 취향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뭐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자기 취향을 먼저 고민해보고 발견하고 내 취향이 만약에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70, 80까지 일을 하시면 돼요. 눈치 보지 말고. 그 나이에 왜 일하냐라고 묻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왜 일하면 내가 행복하니까, 또 내 취향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면 자연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합법적이라는 범위 내에서 즐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잃어버린 자기 취향을 좀 빨리 찾고, 그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어느 것이 내 취향에 맞는지 한번 찾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뭔가를 하기 전에 그거를 평가해요. 이거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효용이 있느냐. 직장에서 마치 무슨 보고서를 쓰듯이,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가 문득 악기를 하나 배워보고 싶어. 그냥 배워보시라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이. 문득 부산을 가고 싶어. 바다 보고 싶어.
가보시라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말을 걸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가 포기했던 나의 취향이 살아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하셔라. 우리가 평생 못 살아봤으니까 이것저것 하시다 보면 그 중에 좀 나하고 맞는 거, 편안한 거, 사실 좀 뿌듯한 거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직장 생활의 본질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이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나의 노동을 제공하고 회사는 그 대가로 임금을 주는 거죠. 근로계약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기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회사 규정에 정한 대로 정확하게 일을 하고 회사는 그거에 맞는 정확한 보수를 주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그 직장의 본질을 이해하고 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 퇴근 이후의 시간, 주말, 연차, 그죠? 공휴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시간을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쓰느냐. 그것이 두 번째로 직장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직장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직장은 뭐 선의가 막 무성하게 잘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직장 상사는요 아주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후배를 좋아하냐면 일 잘하는 후배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고 싶은 후배를 좋아해요. 우리가 그걸 왕왕 직장 생활에서 목격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잘하는데 좀 꼬장꼬장해. 어떤 사람은 일을 대충 뭐 평균 정도로 하는데 윗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드러워. 그럼 윗사람은 누구를 데리고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취미를 꼭 하나를 가져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 그 취미가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취미에 몰입을 하시는 거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은퇴한 지 2년밖에 안 됐고요. 무림의 고수들에 비하면 세 번의 피 같은 이제 미천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중국집에 3명이 가면 꼭 짜장면 먹는 사람 짜장면 먹고 짬뽕 먹는 사람 짬뽕 먹고 어떤 사람은 울면을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타인의 취향에 대해서 또 너무 쉽게 재단을 하지 않습니까? 큰 사회적 경험이나 성공의 어떤 이런 것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뭐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제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 나와서 그런 뭐 이상한 댓글을 받아가면서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주저를 했는데 이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은퇴를 하고 나서 저처럼 지구 여행을 꿈꾸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제 경험이 좀 도움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출연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지구를 한 바퀴 다 돌아볼 때까지 여행을 계속할 생각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한 2년 했고요. 이제 앞으로 한 3년만 하면 웬만한 곳은 다 이제 돌아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 60까지 1차적으로 여행을 마칠 생각이고요. 60 이후에는 아직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장사를 하거나 뭐 일을 할 생각은 뭐 추호도 없고요. 다만 그 5년 동안의 여행의 어떤 경험이 저를 또 다른 길로 인도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따라서 움직일 거고요. 그다음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생각들을 글로써 그다음에 정리하고 또 제가 지금 3권의 책을 썼는데 또 계속해서 이제 책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